영국 귀족 중에서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공작이지만 단순히 귀족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것은 아니었죠. 그는 그로스베너 가문의 휴 그로스베너로, 그로스베너라는 이름만으로도 영국 사람들은 이 가문이 얼마나 유서 깊은 귀족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가문의 7번째 주인이 된 휴 그로스베너는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으며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죠. 특히 그는 전통적인 귀족의 이미지를 넘어서 현대사회에서의 귀족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으로 영국 귀족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영구왕실보다 더 부유한 가문의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 휴 그로스베너의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휴 그로스베너, 그를 아는가? 여러분은 잘생기고 명망 높은 귀족에 심지어 돈도 엄청 많은 영국의 젊은 부호 휴 그로스베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세계 400대 부호 리스트에 휴 리처드 루이스 그로스베너라는 청년이 전세계 최연소 상속자라는 타이틀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인 제럴드 카벤디시 그로스베너가 사망하면서 하루아침에 123억 달러로 추산되는 재산을 물려받게 된 것인데요. 이 금액은 한때 우리나라 최대 부자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재산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기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7대 공작의 지위까지 상속받은 귀족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죠. 그렇게 다 가진 휴 그로스베너는 뉴캐슬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후 옥스포드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는데요. 휴 그로스베너가 21살이 되는 2012년 영국의 해리 왕자를 비롯해 800명이 넘는 손님을 초대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용한 금액이 500파운드가 넘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일 파티는 당시 큰 화제가 되었죠. 졸업 후 그는 아버지 회사였던 그로스베너에서 잠시 일하다 커피 찌꺼기로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바이오빈이라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친환경 사업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휴 그로스베너가 친환경 관련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한 그로스베너 가문. 그럼 그로스베너 가문은 처음부터 영국 내에서 유서 깊은 가문이었을까요? 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11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1066년 길버트 르 그로스베너가 노르망디공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침략할 때 같이 영국으로 건너오면서 이 가문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로스베너라는 성은 사냥의 대가라는 뜻으로 이 가문의 사람들은 영국에 잘 적응해 갔죠. 그러던 중 1440년대에 그로스베너 가문의 후손 한 명이 체스터 인근의 이튼에서 부자로 소문난 부동산 상속녀와 결혼하게 되면서 이 가문의 부의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 후 1643년에는 리처드 그로스베너가 웰시의 광산을 매입하면서 가문의 부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그로스베너 가문은 왕을 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 반대편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왕의 편에 섰던 그로스베너 가문은 그들의 소중한 땅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결국 엄청난 벌금을 내고 이를 지키게 되죠. 이후 1677년 토마스 그로스베너는 12살의 상속녀 메리 데이비스와 결혼하면서 런던 서쪽의 대규모 목장과 과수원, 늪지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때 상속받았던 이 땅들은 현재의 그로스베너 가문을 있게 한 알짜배기 땅이 되었습니다. 1700년대에 접어들면서 런던 토지 개발의 붐이 일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메리페어, 벨그라비아 지역 등을 주거와 상권의 중심지로 만들면서 이들 가문의 부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휴 그로스베너의 아버지인 제럴드 그로스베너가 그의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집안을 전 세계적 부자 반열에 올려놓기 시작하죠. 1951년에 태어난 제럴드 그로스베너는 런던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부동산 관련 지식을 쌓아 가문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사업의 규모는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그로스베너의 가문은 전세계 60개가 넘는 도시에서 1500개가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정 자산이 131억 파운드로 예상되고 있죠. 이 때문일까요? 휴 그로스베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대중 및 미디어의 자기 노출을 최소화하며 신분이나 지위에 비해 조용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2세기의 결혼식. 학벌, 재산, 외모 등 빠지는 것이 없어 1등 신랑감으로 손꼽히지만 좀처럼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에게서 2023년 4월 약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대는 올리비아 그레이스 헨슨이라는 여성으로 영국 왕실의 찰스 3세의 조카이자 왕위 계승 서열 12위인 유제니 공주와 함께 발버러 컬리지에 함께 다닌 친구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2024년 6월 7일 영국 체스터 대성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질투라도 하듯이 이날은 바람이 매우 많이 불었지만 신랑 신부 모두 미소가 끊이지 않았죠. 이 부부의 결혼식은 2024년 영국 사교계의 가장 큰 행사였던 만큼 왕실 인사, 정재계 인사 및 유명 셀럽들이 많이 참석했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의 참석 여부였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는 어릴 적부터 휴 그로스베너와 절친한 사이였고 게다가 그가 두 왕자들 자녀의 대부였기 때문에 이들의 참석은 당연했죠. 하지만 윌리엄 왕자의 부인인 케이트 미들턴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리 왕자는 영국 왕실과 사이가 여전히 좋지 않았기에 이들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결국 결혼식 당일 투병 중인 케이트 미들턴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윌리엄 왕자가 혼자서라도 결혼식에 참석하여 결혼식 안내자라는 역할을 맡으며 그 자리를 빛내주었죠.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리 왕자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많은 소문과 억측을 자아내기 충분했죠. 2024년을 장식한 결혼식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들의 결혼식은 결국 영국 왕자들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셈이죠. 그로스베너 부부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결혼식인데 다른 이들이 더 주목을 받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네요. 수굴탱이! 가문을 전 세계적인 그룹으로 이끈 제널드 그로스베너는 아들이 태어난 직후 가장 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다. 그러나 그것만 빨면서 인생을 보낼 순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아들이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랬었죠. 그가 지닌 막대한 부와 영향력은 역사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자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주고 있죠. 휴 그로스베너는 단순한 귀족의 이미지를 넘어서 현대사회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앞으로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귀족이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